안푸르 부근의 골목길을 걷다 보니 이런 게 있었어요. 포켓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곳은 상하이 시정부가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든 반려견 전용 미니 쉼터였어요. 포켓파크. 들어가니 길을 걷던 집사들이 하나둘 모여서 자연스레 반려견들의 간이 소셜 클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사이임에도 노란 공 하나로 꼬리를 흔드는 휘피카, 프렌치 불독. 굉장히 천진난만해 보이죠? 거창한 교회의 테마파크가 아니어도 걷다 마주치는 평범한 길 한복판에 이런 다정한 인프라가 당연하게 스며 있다는 사실. 상하이라는 도시가 가진 진짜 매력은 바로 집사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골목길의 눈높이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니 우연히 빵집을 만났는데요. 안에서 강아지가 같이 빵을 먹고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잠시 얘기를 나누던 중에 뜻밖의 따뜻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찾아오는 동네 강아지들을 위해 항상 뼈다귀 모양의 강아지 전용 쿠키를 따로 구워두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하이 일상 속에 스며든 강아지들을 향한 다정한 시선이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하나 득템하고 또 다시 길을 걷는데 낡은 벽면들의 귀여움이 박혀 있었어요. 삶의 공간 곳곳에 반려동물의 존재가 당연하게 그려진 모습이 또 뭔가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이런 카페도 봤는데요. 아담한 카페 안에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또 뭔가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유기견들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하고요. 대륙의 자본력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 네, 상하이 골목길의 풍경은 어쩐지 따뜻하고 일상의 다정함이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안푸르의 번화함을 따라 걷다가 생각지도 못한 도심 속 거대한 여백을 마주했는데요. 중국의 힙한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 SMFK 앞에 드넓은 초록잔디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용 대체어 위에서 편안히 봄날의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더라고요. 거창한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 앞 길 모퉁이에서 언제든 자연을 소비하는 로컬들만의 세련된 휴식 같았어요. 이 뒤편으로 가면 또 한 번 숨겨진 이국적인 테라스 레스토랑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는데요. 강아지들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한가로이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호텔 앞 이름 모를 골목길에서조차 반려동물은 이미 완벽한 일상의 풍경으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걸어보는데 어느덧 거리에 붉은 야경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의 낭만에 따라 도착한 곳은 상하이 정왕구의 숨은 핫플레이스 샹캉리 광장이에요. 옛 붉은 벽돌 건물의 빈티지한 멋을 그대로 살린 이 공간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이국적인 테라스 레스토랑들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신하는데요. 광장 곳곳에 펼쳐진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주인과 그 발밑에서 얌전하게 밤바람을 즐기는 강아지들. 노천바 앞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보더콜리도 있고요. 이곳에서 강아지들은 동반 가능한 동물이 아니라 함께 밤의 미식과 낭만을 향유하는 완벽한 구성원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곳의 온기는 차가운 밤 공기가 무색할 만큼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아래 다정한 골목길을 걷고 밤에는 화려한 테라스에 앉아 반려견과 함께 미식을 나누는 상하이의 풍경. 오늘 제가 이 길 위에서 마주한 건 대단한 법적 규제나 거창한 자본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가장 당연한 일상 속에 반려동물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상하이라는 도심이 증명해 보인 가장 세련된 공존의 방식이었어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